햄스트링. 햄스트링은 한글말로 뒤넙다리근, 한자어로 슬글곡근이라고 합니다. 슬은 한자어 뜻으로는 무릎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무릎 관절을 슬관절이라고도 합니다. 슬굴곡근은 같은 말로 슬궤근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육안으로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진에서처럼 햄스트링은 이 하얀색 힘줄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부위는 현재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닿아 있는 뼈 있죠. 그곳이 좌골입니다. 좌골에서 튀어나온 결절, 좌골결절. 햄스트링은 이 좌골 결절에서부터 무릎을 지나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착지하는 근육입니다. 이 좌골결절에서 내려와 있는 초록 색깔 선이 세미텐디노서스 반건양근이고요. 그 안쪽에 널찍하게 튀어나온 파란색 라인까지가 반막양근. 그리고 이제 바깥쪽 라인에부터 대퇴이두근의 롱헤드와 대퇴이두근의 쇼트헤드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햄스트링은 대퇴골뼈 기준으로 안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은 대퇴사두근의 외측관근이고요. 이 초록색 라인까지가 햄스트링 라인입니다. 근육으로는 이렇게 대내전근과 대둔근, 외측관근 사이에 있는 근육이 햄스트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햄스트링이 대퇴골 안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동을 하는 이 동작들을 보면은 다리 보폭이 어떻죠? 다리 보폭이 골반 넓이보다 넓지 않고 골반 넓이만큼이거나 혹은 약간 더 좁죠. 평소에 우리가 햄스트링 운동할 때도 이렇게 골반 넓이 혹은 골반 넓이보다 약간 좁혀서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햄스트링의 유래. 햄스트링이라는 용어는 햄과 스트링의 조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햄은 옛 영어에서 다리 뒤쪽 또는 넓적다리의 뒷부분을 의미하고 스트링은 끈 또는 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햄스트링 근육과 연결된 힘줄을 가리킵니다. 뒷다리의 근육을 잘 보면은 근육이 넓적하거나 크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줄 모양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햄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슬굴곡근입니다. 자, 근육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세마이텐디노서스, 세마이가 이제 절반이란 뜻이고요. 텐디노서스가 힘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힘줄이다. 반힘줄근, 반건, 양근. 건이 힘줄이죠. 다음에 semi membranosus. 절반이 막이다. cells membrane이라면 세포의 막, vessels membrane이라면 혈관의 막, muscles membrane, 근육의 막. 이렇게 생리학에서 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들의 특징은 좌골결절에서 시작돼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바이세스 피모리스 근육은 이 근육을 절반으로 갈랐을 때 전부 다 무릎 바깥쪽으로 착지를 합니다. 피모리스는 넙다리란 뜻을 가지고 있고 바이셉스는 두갈래란 뜻을 가지고 있겠죠. 넙다리 두갈래근은 롱헤드와 쇼트헤드로 나누죠. 롱헤드 같은 경우는 좌골결절 같은 자리에서 내려오고요. 쇼트헤드 같은 경우는 롱헤드를 잘라야 보이죠. 그래서 대퇴골 절반 뒤에서 시작돼서 무릎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무릎만 관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총 4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부터 보시면 여기가 대둔근, 그 다음 이쪽이 대내전근이 되고요. 이게 바이세스 피모리스 롱헤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반건양근, 세마이텐디노서스, 그 다음에 이 옆에 안쪽에 좀 널찍하게 나온 게 세마이멤브레이노서스가 됩니다. 이게 무릎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무릎 바깥쪽에는 바이세스 피모리스, 대퇴이두근의 롱헤드, 조그맣게 튀어나온 이 친구가 쇼트헤드입니다. 쇼트헤드 바깥으로가 외측관근이고요. 이 사이에 줄기가 장경인대, 일리어티비얼 트랙트입니다. 다음은 세마이 머슬들의 오리진과 인설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마이 머슬들의 근육 중에서 반건양근은 밑으로 가는 원위부 근육이 힘줄로 되어 있어서 반건양근이라고 합니다. 반막양근은 근위부 쪽이 넓고 평평한 건막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반막양근이라고 합니다. 반막양근은 가장 깊은 층에 있지만 절반이 반건양근의 옆에서도 보이는 근육입니다. 2개의 근육이 전부 좌골결절에서 내려와서 무릎 안쪽에 붙는데 반건양근은 경골의 내측 상부, 거위발건에서 가장 아래, 뒤에 깊은 곳에 위치합니다.
아래 사진에서 파란색 표시로 된 근육이 반건양근의 착지점이고요. 이 세 개의 근육을 거위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거위발건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pes anserinus입니다. 이 세 개의 근육 중에서 앞쪽이 인체에서 가장 긴 근육인 sartorius, 봉공근, 넙다리 빗근이고요.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근육은 gracilis, 박근, 두덩 정강근입니다. 이 세 개의 착지점 집단이 거위발건, pes anserinus입니다. 반막양근의 착지점은 무릎 뒤쪽, 무릎 안쪽에 위치하고 특히 뒤쪽 부분의 일부 섬유는 슬와근이라는 근육에 연결된 근막과 같이 확장을 하고 슬와 인대로 형성해서 무릎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다음 바이셉스 머슬의 오리진과 인설션입니다. 대퇴 이두근의 장두는 햄스트링의 근육 중에서 가장 겉으로 도드라지는 근육입니다. 엉덩이 바로 아래 좌골결절에서 무릎 아래 바깥쪽까지 이어져 있는 근육입니다. 대퇴 이두근의 단두는 허벅지 뒤쪽에 외측에 위치하며 장두의 깊은 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착지점은 비골 머리뼈에서 바깥쪽에 착지되고 옆에서 볼 때 숏헤드가 앞에, 롱헤드가 뒤에 안착이 됩니다. 반건양근, semitendinosus, 반막양근, semimembranosus, 반막양근은 반건양근의 절반 가려져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 대둔근을 잘랐을 때 햄스트링의 오리진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대퇴 이두근의 롱헤드, long head of the biceps femoris, 자르면 대퇴 이두근의 단두가 보이죠. short head of the biceps femoris, 이번에는 햄스트링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햄스트링은 총 4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무릎 굴곡과 고관절 신전에 관여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무릎 굴곡, knee flexion입니다. 무릎을 구부릴 때 햄스트링 전체가 작용하며 이건 햄스트링의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면에 서 있는 상태에서는 무릎이 굽혀지면 단순한 굴곡을 넘어서 보행이나 달리기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햄스트링은 단지 무릎을 접는 근육이 아니라 보행 동력의 핵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바닥을 땅에 붙인 채로 무릎을 구부리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몸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기능은 고관절 신전, 힙 익스텐션입니다. 햄스트링은 엉덩이 뒤쪽에서 기시해서 다리를 뒤쪽으로 펴주는 동작을 만들어냅니다. 이 동작은 걷기, 달리기, 점프할 때 앞으로 밀어내는데 필수적이며 둔근과 함께 협력해서 강한 신전력을 발생시킵니다. 세 번째 기능은 고관절의 회전입니다. 햄스트링은 고관절에서도 회전 조절 기능을 수행합니다. 반막양근과 반건양근은 고관절의 내외전, 인터널 로테이션을 유도하고 대퇴 이두근의 장두는 고관절의 익스터널 로테이션, 외외전에 기여합니다. 실제로 이 기능은 많은 해부학 논문과 근육 모멘텀 분석에서 확인된 내용이며 걷거나 특히 방향을 바꿀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대퇴 이두근은 두 갈래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두는 고관절과 무릎에 둘 다 관여하고 단두는 고관절에는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무릎에만 작용합니다. 이 점은 햄스트링 내에서도 각 근육의 기능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능은 무릎 회전 조절입니다. 무릎이 굽혀진 상태에서는 반건양근과 반막양근이 경골의 내회전을 대퇴 이두근이 외회전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 기능은 스포츠 동작처럼 빠르게 방향을 바꾸거나 무릎의 정렬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무릎이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는 관절이 잠긴 상태, 락킹 메커니즘 이 때문에 이때는 회전 기능이 거의 제한됩니다. 그래서 회전 기능은 주로 무릎이 굽혀졌을 때 활성화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무릎의 굴곡에 관여하는 근육들과 각각의 기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릎을 접는 데 관여하는 근육은 총 9개가 있습니다. 이 중 햄스트링이 주요 역할을 차지합니다. 대퇴 이두근 장두가 22%, 단두가 12%, 반막근이 20%, 반건양근이 18%로 총 72%가 햄스트링입니다. 이외에도 비복근이 14%, 슬와근이 5%, 박근, 봉공근, 족척근이 소량 기여하며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햄스트링이 무릎 굽힘의 72%를 차지한다는 것이고요. 비복근은 14%의 발목 저축 굴곡과 함께 보조 역할을 해주고, 스와그는 초기 무릎 굽힘에서 중요한 역할을, 박근, 봉공근, 족척근은 보조적 역할 정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무릎 굴곡 각도에 따라 근육들의 기여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0도는 무릎이 완전히 펴진 상태고 90도는 직각, 최대는 150도까지 굽힐 수 있습니다. 연구와 운동 역학 분석을 종합하면 햄스트링은 특히 60도 전후 구간에서 가장 높은 수축력을 보여줍니다. 사진에서처럼 레그컬 따위의 운동을 하면 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의 전후 구간이 가장 피크 파워가 나타나는 구간이며, 마지막 세트, 마지막 개수 운동을 할 때 이 60도 전후 구간에서 멈춰지는 현상, 실패 지점 현상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칠 때까지 해보면 보통 이 각도에서 멈춰질 거예요. 다음은 무릎을 접는 9개의 근육입니다. gastrocnemius, 비복근, 다음 족척근, plantaris, 장딴지 빗근이라고도 하죠. popliteus, 슬와근, 오금근, long head of the biceps femoris, 대퇴이두근 장두, short head of the biceps femoris, 대퇴이두근 단두, semitendinosus, 반건양근, semimembranosus, 반막양근입니다. sartorius, 봉공근, 넙다리 빗근, 인체에서 가장 긴 근육이죠. gracilis, 박근, 두덩 정강근입니다. 다음은 햄스트링의 고관절 신전 기능입니다. 햄스트링은 고관절 신전뿐만 아니라 회전의 보조 역할과 고관절의 안정성 유지에도 매우 중요한 근육입니다. 화면에서처럼 다리를 뒤로 빼는 동작, 즉 대퇴가 골반 뒤로 이동하는 동작이 바로 고관절 신전의 기본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고관절 신전의 가동 범위는 약 10도에서 20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운동 중 신전을 할 때 발이 지면에 고정된 상태에서 고관절이 펴지는 동작은 조금 다르게 작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릎이 고정되어 있고 오리진, 귀시점 쪽, 좌골 결절 쪽이 인설션, 착지점 무릎 쪽으로 이동하며 수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을 할 때 무릎이 다 펴져서 서 있는 락아웃 상태의 동작을 잘 완성하려면 후면사슬, 뒤쪽 근육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배워보면 무릎을 굽히는 동작에서는 다리가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고관절이 굴곡됩니다. 이때 골반은 미세하게 전방경사되며 복부와 요추 주변의 코어 근육들이 수축하여 골반과 척추의 안정성을 보조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빠르게 달리는 엘리트 러너들의 런닝 자세에서 더욱 명확하게 관찰됩니다. 무릎을 빠르게 굽혀 다리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골반은 속도가 높아질수록 더욱 강하게 전방경사가 되며, 이는 상하체 간의 연동성과 중심 이동을 더 폭발적이고 역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라잉 레그컬 동작에서도 자주 관찰되는 현상 중 하나는 무릎을 강하게 구부릴수록 상체가 벤치에서 들리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는 앞으로 나아가지는 대퇴골이 반발력에 의해 벤치에서 밀리면서 골반이 전방경사되고 코어 근육이 수축하면서 허리 쪽 상체가 함께 들리려는 반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인해서 라잉 레그컬 머신은 디클라인 형태로 설계되어서 이 반작용을 억제하고 운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사진처럼 원래 플랫한 벤치에서 레그컬을 하면 무릎을 강하게 굽힐수록 허리 쪽 상체가 들리는 것이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엉덩이를 벤치에 바짝 밀착한 상태에서 운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작은 골반이 후방경사되면서 뒤쪽 엉덩이 근육이 햄스트링 쪽으로 수축을 했기 때문에 빨간 화살표처럼 실제로 다리도 고관절 신전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 햄스트링 수축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보디빌더들이 햄스트링 수축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엉덩이를 벤치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합니다. 다만 이 방식은 원래 일어나야 되는 전방경사와 상체 리프팅을 억제하는 형태이므로
물리치료나 기능성 운동 관점에서는 억제된 패턴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햄스트링 근비대를 목표로 한다면 엉덩이를 붙이면서 수축 중심 운동을 진행을 해주되, 기능적 움직임을 위해서는 중립 혹은 약간 전방경사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도 함께 훈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누워있을 때 이런 식으로 동작이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라잉 레그 컬 운동을 할 때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진행을 하고 간헐적으로만 골반을 후방경사 만듭니다. 오히려 시티드 레그 컬 할 때 자주 골반을 후방경사 해놓고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제 방법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지를 하고 본인이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은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햄스트링의 주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노르딕 컬입니다. 노르딕 컬은 햄스트링 부상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전 세계 스포츠의학 논문에서 수없이 인증되었고, 특히 축구, 육상, 럭비 선수 등 부상 위험이 높은 종목에서 햄스트링 손상 예방률이 50% 이상 감소한다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또한 이 운동은 햄스트링을 신장된 상태에서 버티는 최고의 신장성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일반 레그컬보다 근육과 힘줄의 장력 생성 능력을 훨씬 더 높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힘들면 가동 범위를 제한하면서 운동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음은 슬링 브릿지입니다. 이 운동은 불안정한 짐볼을 가지고 오고 다시 멀리 보내면서 군수축을 계속 지속하기 때문에 햄스트링 긴장이 굉장히 효율적인 운동이며 둔근과 햄스트링 강화에 매우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뒤꿈치를 들어주는 동작도 해주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입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역시 신장성 수축의 운동이 되며 둔근과 햄스트링의 동시 발달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다음은 중력과 햄스트링, 프리웨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잉 덤벨, 레그컬 운동을 할 때 현재 다리 사이에 덤벨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사진이 무거운 상태인가요? 2번 사진이 무거운 상태인가요? 당연히 1번 사진이겠죠. 2번 사진은 무릎을 접을수록 중력과 같은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중량이 점점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신을 사용하게 되면 햄스트링 자극이 효과적으로 유지가 되고 발달이 되겠죠. 여기서 머신의 장점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라잉 덤벨 컬의 장점은 실제로 덤벨이 떨어지지 않게 다리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접는 9개의 근육과 다리를 모으고 있는 근육들이 동시에 긴장이 되고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라잉 레그 컬 운동을 할 때는 보통 무릎 사이가 떨어져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또 골반의 구조상 남자는 무릎이 바깥으로 벌어지면서 대퇴 이두근 쪽이 발달되고, 여자는 보통 무릎이 안으로 모아지면서 반건양근, 반막양근, 허벅지 안쪽 위주로 트레이닝하는 사례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라잉 레그 컬 머신 운동을 할 때는 가끔씩은 무릎을 모아서 붙여주고 하는 방법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리에 불균형이 있거나 내측 햄스트링을 강화하고 싶으면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리가 너무 모여 있으면 바깥으로 벌려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상쇄되는 걸 막고 싶으면은 무릎을 접을 때 고무밴드 같은 걸 착용해주면 저항이 유지가 되겠죠.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는 하강 구간에서 강한 신장성 부하가 걸리고 일정 지점 이상 올라오면 저항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점까지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방식이 더 효율적인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밴드나 케이블을 바벨에 연결하면 일어나는 구간에도 지속적인 저항, 탄성 저항이 생겨서 전 구간에서 햄스트링 긴장을 유지할 수 있고 운동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햄스트링 근육이 뻣뻣한 사람이 많은데 햄스트링 유연성을 키우고 싶다면 스티프 데드리프트나 스티프 레그프레스 같은 운동처럼 근육이 길어진 상태에서 하중을 받는 신장성 수축에 짧은 등척성 버팀을 추가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육이 늘어나면서 버티는 테크닉, 이 조합은 뇌가 이 정도 늘어나도 괜찮다고 인식하게 만들어서 신경계 적응과 스트레치 허용도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유연성도 확실하게 향상됩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햄스트링 유연성을 높이는 세 가지 방법. 현대인의 자식 생활로 인해 햄스트링을 포함한 뒷근육이 타이트하고 뻣뻣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스티프 레그 프레스를 통한 등척성 운동을 해줍니다. 상체를 숙여서 유연성 효과를 더해줍니다. 기랑근을 활용합니다. 무릎에 힘을 주어 햄스트링의 신장성 수축을 유도해야 합니다.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할 때 6초에서 10초 정도 밀면서 버티는 등척성 수축을 수행합니다. 근육을 계속 짜내는 느낌으로 힘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2, 3세트만 진행하여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관절 통증이나 저림이 있을 때 단순한 근육 문제인지 아니면 관절 내부 구조 혹은 신경이 눌리고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법이 있습니다. 바로 페이버 테스트와 페이더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보통은 다리 바깥쪽이 저리면은 허리와 관련되거나 좌골 신경통이 있고, 다리 안쪽이 저리면 고관절 문제, 대퇴신경의 압박 혹은 내전근 과긴장 상태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토마스 테스트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통증의 원인이 근육인지 관절인지 신경인지 크게 분류할 수 없을 때는 이런 유용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동 중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스트레칭보다는 이런 평가로 원인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햄스트링은 총 4개의 근육이 있고, 반근양근, 반막양근은 햄스트링 기준으로 안쪽에, 대퇴이두근 장두와 단두는 햄스트링 기준으로 바깥쪽에 위치하고, 무릎 굴곡과 고관절 신전, 고관절과 무릎 회전에 기여를 합니다.